2022년 초에 미국의 암 생존자 수는 1,800명이 넘어섰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한국은 여전히 1위죠. 가장 높죠. 막연하게 지금처럼 하는 방식대로 한다면 그냥 그런 운명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드리는 거예요. 네, 반갑습니다. 연세대학교 원조교과대학을 졸업했고요.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수련한 뒤에 도시에서 가정의학과 개원을 하다가 어떤 계기가 됐고 치유의 원리를 깨닫고 나서 병원을 접고 현재는 지리산 산청이라는 곳인데요. 거기서 꽃감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뭐 꽃감 농사만 짓고 있는 건 아니고 시골에 있다 보니까 말기암 환자라든지 또는 항암 치료를 굉장히 힘들어해서 이걸 받느니 다른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하는 분들이 가끔 제 연락이 오다 보니까 그런 분들 상대로 제가 자연과 명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책이나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얻었던 지식과 지혜들을 나눠주는 교육과 상담을 주로 하고 있는, 그래서 현재는 암자연치유학교라고요. 여기서 암이라는 것은 캔서의 암이라기보다는 알다의 암자연치유학교를 가끔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의 삶은 늘 거의 일정하죠. 특별한 건 없고요. 계속 농사 위주로, 사실 농사의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으면 이제 농사 일을 잠시 접어두고 하는데 주로 교육하고 상담을 제일 많이 하고 있죠. 그 외의 일들은. 그렇지만 그 일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시골에 좀 박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막 찾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고, 가끔 암 자연치유 학교를 열어가지고 주로 온라인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원치의 찾았으니까 병원을 접은 거 아니겠어요? 물론 그 당시만 해도 암을 전공으로 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모든 병의 치유 원리는 같거든요. 근데 이제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런 강연을 계속 하고는 있긴 하지만, 얼마 전에 미국 암연구협회 의장인 필립 그린버그 박사님은 2022년 초에 미국의 암 생존자 수는 1,800명이 넘어섰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를 남겼죠. 저 역시 이것이 진짜 사실이고, 또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완치자를 의미한다면 정말 좋겠죠. 근데 왜 우리 암 환자들의 다수가 암의 치유가 완치가 된다면, 근데 왜 우리는 암에 두려워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런 유튜브가 계속 방영되는 것도 그건데 왜 이걸 계속 방영을 해야죠? 감기 치료법에 대해서 많은 유튜브가 있던가요? 없잖아요. 무슨 뜻일까요? 생존자가 1,800만 명이 넘어섰다라는 뜻은 완치자 또는 암 자유자를 뜻하는 게 아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5년 생존율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물론 암은 많이 치유가 된 것처럼 보여요. 무슨 말이냐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발표한 또 통계 자료를 보면 과거에는 암이 미국에서 암 사망률이 1위였었는데 이제는 2위로 떨어졌어요. 이렇게 보면 마치 줄어든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또 다른 자료를 한번 살펴볼게요. 2023년에 예일대학교에서 발표한 논문인데요. 유명한 자마지에 실린 내용인데요. 2003년부터 2014년 동안 유방암, 전립선암 또는 대장암 진단을 치료를 받았고, 그래서 5년 동안 5년 생존한 분들 62만 6천 명 환자를 대상으로 그 이후에 5년 이후에 10년 이내에 어떤 운명인지를 조사를 한 기억이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암으로 죽는지 아니면 건강하게 살고 있는지 또 다른 문제가 없는지라는 것들이죠. 조사를 해봤더니 고위험군의 환자들, 즉 3기나 4기 환자들은 이전에 알았던 암으로 다시 재발하거나 문제가 악화돼서 사망하는 경우가 높았다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저위험 환자 같은 경우, 즉 1기 같은 초기 환자 같은 경우는 암 이외에 다른 질병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3배에서 9배는 높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심장질환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같은 경우는 심장질환이 1위거든요. 결국 암을 지니고 있든 안 지니고 있든 암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심장병으로 돌아가신다는 거죠. 어느 정도냐면 유방암의 경우는 거의 7배나 높대요. 일반인보다 더 높다는 거죠. 전립선암 같은 건 9배, 결장암은 7배. 자, 이러면 5년 이후 생존했다 하더라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자, 이거 미국은 그렇다 치고요. 미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암 사망률이 2위거든요. 근데 한국은 여전히 1위죠. 가장 높죠. 한국을 좀 더 따로 살펴볼 필요는 있겠죠. 최근 5년간 발생한 이제 우리나라 조사인데요. 2016년부터 2020년에 발생한 암 환자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5년 상대 생존율이 71.5%라는 거예요. 굉장히 높죠. 엄청 높아졌죠. 2001년이나 2005년에 진단된 환자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17.4% 증가했다는 거예요. 5년 생존율이. 그러니까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죠. 5년 생존율이. 굉장히 역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5년 생존한 분들이 5년 생존한 이후에는 어떤가라는 거예요. 어떨 것 같아요? 다르지 않다는 거죠. 여전히 우리나라 암 사망률이 1위 아닙니까? 3분의 1, 거의 3분의 26%, 3분의 1 가까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걸 대략 따라보면 암 환자들의 거의 70% 정도는 암으로 결국 돌아가신다는 거죠. 5년을 생존했다 하더라도. 나머지 한 30-40%, 좀 많게 잡으면 50%라고 잡고요. 50%는 어떨까요? 얼마 전에 2018년 전에 헬스 조선에서 실린 내용이 또 하나 있었는데요. 암 환자들의 55%는 암이 아닌 다른 이유로 아까 말했듯이 심장병이나 뇌졸중으로 사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 암 사망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앞에 말했듯이 그런 희망적 메시지, 5년 생존율이 늘었네, 이런 희망적 메시지가 현실하고는 굉장히 괴리가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인식하자는 것이죠. 자,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을 불안을 이렇게 조성하기 위해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또 희망을 꺾으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막연하게 지금처럼 하는 방식대로 한다면 그냥 그런 운명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운명들, 보통 암 환자들이 암에 걸렸다가 5년을 생존했는지 모르겠지만 생존했는데 그 후에 똑같은 암으로 돌아가시든지 또는 다른 질병으로 돌아가시는 그런 운명에서 벗어나기를 진짜 원한다면 지금부터 좀 더 진지하게 다른 길을 모색해 보는 것을 강조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암으로 돌아가시는 게 제일 많고요. 암이 아니라 하더라도 심장병, 뇌졸중, 일반 우리 암 사망률 통계가 있잖아요.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암 환자라 하더라도. 다시 말하면 사실은 암 치료를 제대로 했다면 사실 그런 질병도 치유가 되는데 사실 보통 암 환자들이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거든요. 근데 암도 치유가 안 됐지만 고혈압이나 당뇨병도 치유가 안 됐다라는 건 그것이 이제 팩트라고 보시면 되겠죠.